4월 1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지는 않는데요. 가끔 부슬부슬 옵니다. 오늘 총선 투표일이고 그래서 휴일입니다. 편하게 쉬고 계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그야말로 법정 공휴일에도 제대로 못 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급 1,300만원짜리 국회의원 온갖 특권이 주어지고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는 국회의원, 기름값도 국회에서 대주고 사우나탕도 국회 안에 있는 이런 국회의원직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보겠다고 개나 소나 달라들었습니다. 자, 몇 달을 시끄럽게 하고 그동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또 그동안에 무너져 간다는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된 건지 조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온 국가가 선거판에 휩쓸리고 3천 수백억이 선거 비용으로 들어가고 35만 명 가량이 이 선거 사무에 매달리고 선거 알바가 곳곳에 널렸습니다. 자, 이런 이 선거판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하는 걸까요? 오늘 한 언론의 칼럼은 총선 공약 제발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국 정치의 절망지수가 한계에 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표장으로 가는데 20대 국회의 최우선 소명은 국정치권 신뢰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국민에게 새 출구를 보여주려면 똑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총선 공약이 각 후보들께 다 합치면 1,000조가 훨씬 넘어가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걸 다 합치면 1,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공약을 다 실현시키려면 250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총선 공약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나라가 거들다니까 제발 총선 공약 지키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뻔뻔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계속 해먹으려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고 상향식이라고 우겨대더니만 나중에는 이제는 무릎 꿇고 안 찍어주면 정권 무너진다. 안 찍어주면 정계 은퇴한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 물론 말라 죽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라 죽든가 말든가 정계 은퇴하든가 말든가 정권 무너지든가 말든가 그간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잘못을 하지 말라야지요. 잘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등록 마지막 날까지 도장을 들고 튀는 온갖 행태를 다 저지르고 갈라서면 선거 치는 줄 잘 알면서도 서로가 공천권 행사하려고 갈라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는 특정 지역이 밀어주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질 않나. 특정 지역에 기대어서 또 다른 지역 독점 정당이 되어가면서 새 정치를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독점이나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하나 있다라는 진보 정당이나 시원찮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총선 공약 제발 지키지 말아 달라고 칼럼을 쓰는 한 구석의 사설에는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길은 투표밖에 없다. 아니, 투표에서 국민이 무섭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까? 정치혁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번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이겨야 정치혁명이 일어나서 총선 이후에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할 거라 보십니까? 어느 쪽이 이기든 오만함을 가지고 설칠 겁니다. 또 총선이 끝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자고 북핵 위협이 있든 말든 설치될 겁니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났으니까 북한이 이제 한 방을 꽉 놓으면 그때서 또 정치인들은 전부 존재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자, 국가 대치하는 나라에서요, 총선이 끝나면 개헌하려고 벼르고 있는 이 썩은 사람들을 뽑는데 온 국민과 언론이 몇 달이 마비됩니다. 국가의 업무가. 이게 정상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패티시즘, 원래 패티시즘이라는 건요, 성적으로 어떤 한 군데에 지나치게 이렇게 쾌락에 몰두하는 걸 패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비정상적인 집착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정치에 가지고 있는 이 집착은 정치의 본질을 그대로 잘 해부를 하면서 이 썩은 정치를 갖다가 제대로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집착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성정치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기성정치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국민이 반으로 딱 나누어서 온갖 형태의 정치적 치어리더, 정치적 삐끼, 정치적 브로커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브로커가 많은 국민들은 저는 전 세계에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이러면요, 제가 인기가 좀 있을지 모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이고 국민이 정치보다 더 썩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썩었지만 국민은 훌륭하다고 그런 어떤 신문사의 칼럼처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중적 인기를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이 정치보다, 어제는 비슷하댔는데 오늘 어젯밤에 가만히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국민이 더 썩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SNS의 총선 관심이 19대의 2배가 넘었다. 자, 이 한 정치 이슈 이런 걸 갖다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업체가 해본 모양입니다. 총선 한 달여 전인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블로그와 트위터를 분석하니까 SNS상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은 19대 총선보다 더 뜨거웠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올라온 20대 총선 관련 글은 10만 건당 11,332회로 집계되어서 지난 19대 총선의 4,230건의 2.68배가 되었다. 이 다음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했는데요. SNS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투표율도 19대보다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뭘 모르네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 한 수십만 명의 정치적 삐끼가 되어버린 정치적 패티시즘에 집착하는 비정상적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밥만 먹고는 글 올립니다. 블로그, 또 트위터 이런데요. 자, 총선 관련 연관으로는 선거운동, 공천, 대통령 비례대표 등이 많았고요. 경제도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SNS 상에서 AOA, 설현, 에이핑크, 초롱, 보미 등 스타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인증샷을 제시해서 리트윗이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이 국민의 의무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에서 마땅히 찍어줄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썩었다고 생각하면 안 찍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한이자 자유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투표를 하면 나라가 발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강요된 이 투표 참가 행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것도 모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투표 참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언론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관위가 또 그걸 갖다 바람을 잡고 그러는데요. 선관위는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언론들이 투표 참가에 앞서서 각 정당의 공천 행위나 이번 총선과 관련되는 공약 행위, 또 더 나아가서 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행위, 그리고 뭐 각 당에서 벌어진 총선을 둘러싼 아주 입에 담기조차 지저분한 이런 어떤 싸움들은 언론이 그야말로 난도질을 해서라도 해부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강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언론들이 다 이쪽 저쪽 편에 줄을 서서 한마디로 적당히 듣고 또 적당히 그냥 해버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 보고 투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만큼 과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윤상현 의원이 고소한 녹취 관련 건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윤은남 의원 같은 분이 설거머니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에서 당선권에 근접했다는 홍일학이 왜 공천 탈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해부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호와 유승민을 사실상 투표도 안 하고 당선시켜 주어버리게 된 새지역 무공천의 원인이 된 김무성 대표의 도장런에 대해서 저것이 정당의 대표로서 세계 정치사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언론들은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무릎 꿇고 광주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면서 업소하는 척하고 유권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근원이 잘못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해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자,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파동을 둘러싼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왜 저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유세 과정에서 벌어진 연일의 말실수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보도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과연 양당 독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양당 독점 비슷하면서 지도 하나 지역주의에 끼어들어서 먹게 해달라고 숟가락 들고 상에 올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주의에 기댄 행태임을 비판을 하는 언론 하나도 없이 국민의당이 뜬다고 막판에 바람을 잡습니다. 진보정당이 진보정당다운 모습도 상실해버렸고요. 비례대표 공천 하나 먹어보겠다고 21개 정당이 33.5cm의 투표용지를 만든 행태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침묵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개나 소나 투표 참가라고 인정샷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인정샷을요, 투표장에서 유명인들이 해서 SNS에 올리고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집니다. 민주주의는요, 그야말로 백수로 살아가는 이름 모를 들풀 같은 사람도 국민이고요. 맨날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유명인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들풀 같은 사람이 투표를 참가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문제고요. 유명인들이 투표를 참가해서 그걸 갖다가 SNS상이나 언론에 노출시켜서 투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은 무식해서, 무지해서, 국민된 의무를 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안 하는 사람이고, 유명인들은 사회적 지도자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투표를 하면서 그렇게 유명인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무명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으냐. 투표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 처지가 코가 석자에 빠져가지고 정말 인생이 고통스럽고 비관스럽고 하루하루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 일에 둘러리 쓴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가 과연 자기에게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투표를 안 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치인 꼬라지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높은데 내가 저 인간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투표를 하러 가야 되나? 안 하겠다. 식당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러 갈 수 있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를 갖다가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면서 과시하듯이 나는 유명인이니까 투표했다. 무명한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 공천 과정, 그리고 이 페어 플레이, 그리고 제대로 된 공약과 예산, 비전 발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은 채 전부 개판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업소하고 무릎 꿇으면서 협박하면서 투표를 참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럼 이런 말 하면 욕듣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은 하시는 거고요. 하시는 분은 안 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투표를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과연 투표를 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조건을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